개발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되어온 종합경기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전주시의 방침에 전라북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양측 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연 전북도당은 공약개발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4대 공약개발과 실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동미나리를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희소성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문제는 전주시 도시개발의 핵심이자 전라북도와 전주시 두 자치단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주시가 전임 시장의 결정을 뒤집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고 전라북도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경기장 재개발의 향방,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경기장 부지를 롯데쇼핑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놓고 전임 시장과 현 시장 간의 견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 위해 전임 김한주 시장과 송화진 시장은 민간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민간 업체의 땅의 일부를 주고 대신 새 경기장을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김승수 시장은 전임 시장이 결정해 놓은 대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상권이 붕괴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현재의 종합경기장을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재활용해 문화위락시설로 조성하겠다며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공원으로 돌려드리고 또 유럽의 광장처럼 그리고 그 공간에 전주의 아주 독특한 문화와 또 예술을 담는 그런 공간으로 새로 지어야 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주시는 민간 자본이 아닌 정부와 시의 예산으로 700억 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오는 2018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의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받겠다는 전주시의 예산 마련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가 10년 전 종합경기장을 시에 주면서 조건으로 내건 새로운 경기장 건립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획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투용자 심사나 이런 것들을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 준비를 해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요구를 따르지 않고 전주시는 대체 경기장 건설 방식을 빼고는 가장 중요한 컨벤션 센터는 건립이치나 내용이 달라진 점이 없다며 다음 달 안에 전라북도에 사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대체 경기장과 달리 컨벤션 센터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양측의 대립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를 착수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 결과 새만금 수목원과 간척사 박물관 등의 예산이 경제성과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되고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 예산도 삭감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일부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총리실 산하에 추진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새만금 개발청과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다는 이견도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각 정당들이 앞다퉈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새정연은 야권 재편 논의,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연 전북도당이 20대 총선을 겨냥해 공약개발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로 꾸리는 기획단은 선거구별 필요 공약과 전북의 핵심 공약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른바 호남 신당론으로 표현되는 야권 재편론은 새정연 전북도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 분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급합니다. 새누리당 전북 도당도 총선을 위한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새만금과 탄소산업, 지덕권 개발을 골자로 한 3대 현안에 농생명 산업을 포함해 4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3번의 총선을 거치며 비례대표 득표율은 3%대에서 9%대로 높아진 데다 완산을에서는 후보자가 35.8%의 득표율을 보였던 여세를 몰아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앙과 이야기를 함께 연계해서 이번에 후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최근 오연숙 전 시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으며 체제를 정비했고 다음 총선에서 진보 세력과 연대해 후보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에 서식하고 있어 환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멸종위기식물 동미나리인데요. 이 동미나리가 군산의 한 저수지에서 잘린 채로 다량 발견돼 환경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는 누군가가 옮겨 심기를 시도한 정황이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가 최근 동미나리가 서식한다고 지목한 한림제. 그런데 이곳에서 윗동이 칼로 날카롭게 잘린 동미나리가 발견됐습니다. 저수지 습지에 뿌리를 내린 것과는 달리 뿌리가 잘려나간 채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이 저수지 주변에서 발견된 것이 10개 이상입니다. 환경단체는 누군가 다른 데서 이곳으로 옮겨다 놨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줄기도 잘려나가고 뿌리가 그냥 뽑혀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 본래 여기 있던 동미나리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옮겨져 왔다.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잘려진 16개 채를 확인했습니다. 동미나리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엄중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석제의 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군산시는 최근 백석제 외에도 은파 호수공원과 한림제 등에서 동미나리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 도내 인사 가운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과 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전주 출신인 심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광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사법연수원 14기인 박 법원장은 군산 출신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안기부 고위직을 사칭하며 2억여 원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살해 협박에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3년째 환경관리원으로 일해온 김모 씨에게 같은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32살 양모 씨가 접근했습니다.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양 씨는 자신을 안기부 고위 직원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5만 원짜리로 저게 다 찾아오라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죠. 우리 둘만 알아야 된다. 지난해 말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까지 하며 뜯어낸 돈이 2억 1,0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혐오 동물로 담근 저질수를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엽기적인 행동도 벌였습니다. 좀 말이 어눌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잘 믿고 그랬습니다. 피해자는 갈취한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양 씨는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자로서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가 보호할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경찰은 양 씨를 구속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시청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하도급 수주 건수가 1,55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7% 감소했으며 수주 금액은 5,200여 원으로 2.6% 줄었습니다. 협회는 하반기에도 발주량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리의 재정을 통해 지역업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전주 덕진공원에서 연꽃축제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덕진공원 연꽃이 만발한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전주 연꽃문화제를 열어 연꽃 사진 촬영 대회와 연꽃 가요제, 우리문화 체험마당 등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꽃 축제와 함께 덕진공원 음악 분수도 화려한 조명과 함께 하루 4차례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북돋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시 중화산 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노인 200여 명을 원불교 화산교당에 초청해 복다림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메르스 종료로 노인 위안 봉사활동도 재개됐습니다. 전주시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정, 장애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부터 12살까지 어린이 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회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주말부터 사흘 동안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전에 들어갑니다. 36개 나라에서 참가한 1,700여 명이 겨루기와 품새 등을 겨룹니다. 문화재청은 부채장인인 72살 김동식 선자장을 중요 무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하고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생을 위한 수업이 아닌 시설 방호나 전화 응대에 그치는 교사들의 방학 중 일직 근무를 전북교육청이 폐지했습니다. 전북교총은 그러나 관리 업무가 급증하고 학생 안전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국 주유소의 셀프 진공청소기 현금통을 수시로 턴 혐의로 46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